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볼수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좀 바꿨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음질, 사실은 음질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갑자기 장비병이 도져가지고 장만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징글징글한 조선일보, 날카로운 조국의 예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문자가 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것 같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딱 그렇게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조선일보, 진짜 제가 살아생전 이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걸 본다면 여한이 없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암적인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오늘 22시 조선일보 기자가 이하 문자를 보내와서 간단히 답했습니다. 추측컨대 조국 거짓 해명 의심됨, 재무제표상 13억이라 규제되어 있음, 이렇게 뽑겠지요? 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어떤 문자가 왔느냐? 이 문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장관님, 저는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하신 금액을 사실상 전혀 회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올해 7월 해당 펀드 해산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펀드의 순자산이 13억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물론 장부가와 시장가가 다를 수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 가치가 0이라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입장을 좀 여쭤볼 수 있을지요?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블루펀드 해산 시 액면가 신고액일 뿐임. 앞으로 전화하지 말길 바람. 짧은 단문에 조국 전 장관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 기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셨습니까? 자, 이런 문자를 받고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제 22시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보낸 답문자를 공개했는데 예상대로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다. 작성자는 박국희 기자. 예상대로 문제 블루펀드가 2020년 7월 청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해산 보고를 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자산 총계가 13억 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는 물론 해산 당시 스스로 평가한 자산 가치만큼의 현금이 그대로 펀드 투자자 통장에 꽂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고 기사 끝에 나의 해명 문자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창원 의원과 금융권 관계자의 생각을 빌려 펀드의 실질적 가치가 0일 리는 없다고 적고 있다. 명예훼손을 피하면서도 내 말이 기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해명을 한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기사 작성이다. 간단히 밝힌다. 정경심 교수는 해산된 블루펀드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가족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아니다. 로부터 펀드 청산 이후 통지를 받았다. 요지는 블루펀드 해산 보고에 적혀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다. 내가 기자들의 질문에 일괄 답한 대로 사실상 제로라는 것이다.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나의 도덕성에 흠집을 위한 건수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징글징글하다. 그러나 팩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참 징글징글하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왠지 마음이 짠합니다. 그동안에 검찰과 언론들에게 당했던 이 수모, 이걸 정말 끝까지 참으면서 지금껏 버텨오고 계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조국 전 장관은 팩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중동, 문화일보, 세계일보, 매경, 한경, 거기다가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한경호, 여기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즘은 MBC, 아주경제, 굿모닝 충청, 더 브리핑, 그리고 뉴스타파, 이런 언론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시선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언론 진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언론과 검찰에 찍히면 그야말로 인생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 가족들에게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정말 잘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도 이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선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훌륭하죠. 이 작은 나라에서 반이 뚝 잘려져 있는 이런 나라에서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내고 경제 발전을 이룩해내고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 이렇게 바뀐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데 이 언론과 검찰, 기득권 세력들, 이 적폐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이들만 잘 정리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투명한 나라가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잘 버텨줬고, 그리고 따박따박 하나하나 언론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금 더 희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징글징글한 조선일보, 그리고 날카로웠던 조국 전 장관의 씁쓸한 예언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